이 진도 다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얘기 좀 갔다 올게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미분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럼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는 작은 x분의 작은 y 값을 구하자. dx, dy를 구하자. dy, dx를 구하자. 이게 기본이죠. 근데 미분을 할 건데 만약에 변수가 다른 변수로 돼 있으면 매개 변수 미분이었어. 오늘 계속 이러네. 그걸 매개 변수 미분이라고 불렀었고, 음함수 미분의 특징은 x,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가져다가 할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부른다면 음함수는 어떤 친구야? x랑 y 같은 친구가 막 혼재돼 있어서 느낌상 원의 방정식 같은 표현들을 갖고 음함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걔를 미분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 이렇게 했었고,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사실 구분이 크게 안 돼요. 나중 되면 여기 있는 파트 보시면 지금 어떤 hx에다가 f랑 g가 지금 지수꼴로 엮여 있었다 칠게. 내가 얘를 가져다 미분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음함수 미분을 할 거면 ln을 붙이면 됐고, 합성함수 미분을 할 거면 그냥 미분을 한 다음에 합성함수 껴주면 됐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문제 풀면서 좀 감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푼 반도 있는데 안 푼 반도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얘기를 쭉 해볼게. 지금 식을 한번 보면 원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죠.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점을 하나 줬습니다. 거기서의 기울기가 2다 라고 했으니까 a, b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우린 저 친구를 미분을 할 건데 이 친구 전체 식에다 뭘 붙이는 거야? d, dx를 붙이는 거야. 이 ddx가 사실상 하나씩 분배가 되는 개념으로 곱해질 거거든요. 그럼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x제곱 미분하면 2x야.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y제곱을 미분하면, 자, 흐름이 이거지. y제곱 앞에 d, dx가 붙으면 원래 아무것도 안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얘를 y에 대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체인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뭐가 돼? dx, dy 이런 식으로 붙여보겠다 이거죠. 아 잠깐만, dy를 그냥 붙이고 dy를 제거하려고 dy 이렇게 또 붙여놔야 되겠지.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쪼개놓게 되면 결국에 이 식은 d dx 곱하기 dy 곱하기 dy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 대상 자체가 조금 순서를 바꾸면 dy dx가 남고 곱하기 d dy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내 말 이해하니? 다시 얘기할게. 네가 y제곱을 미분하고 싶어. 근데 ddx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필요하니까 dy를 갖고 왔어. 그러면 안 되니까 dy를 다시 붙였어. 여기 있는 친구 적절하게 순서를 바꿔주면 결국에 ddy가 하나 생기고 dy dx가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게 y제곱이다 보니까 여기에 y제곱이 붙으면 요 빨간색 대상까지 미분을 해서 몇 y가 나오고 2y가 나오고, 그리고도 dy dx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런 미분법을 그대로 수행을 한번 하시면 이제 옆에 쭉 쓸게요. 2x 더하기 2y 곱하기 dy dx 하나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dy dx 똑같이 붙일 수 있겠죠. 그 대상이 얼마다? 0이다 두면 될 거고, 너가 도함수 구하는 걸 못하면 안 되긴 해. 그래서 여기서 dy가 나와 있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dy dx로 묶어버리면 2y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정리가 되겠죠. 이때 필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때 필요한 내용이 dy dx라는 친구가 있고, dy dx는 2y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쓴 상태에서 점의 좌표를 알고 있네? 그럼 너가 여기다 1,1 집어넣었을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네가 말하고 있던 기울기라는 친구는 1,1 집어넣었을 때 2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계산 결과가 2라고 하더라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민준아 너 입장에서 뭘 하나 얻었다고 생각할 거야? 식을. 그치.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럼 나머지 식은 어디서 나와야 돼? 오케이. 너라는 점을 식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내 입장에선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식을 하나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은 생략 좀 합시다. 첫 번째 식에서 뭘 얻었고요? a, b에 대한 관계식 얻었고,
두 번째도 A, B에 대한 관계식 얻었죠?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끝 하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 끝날 겁니다.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있었던 dy dx를 표현을 했지. 얘는 하나의 도함수가 맞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게 만약에 기울기잖아? 그러면 실제로 도함수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여기 미분한 식에다가 먼저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숫자로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질 때가 많아요. 이해하시죠? 여기다 두고 대입하는 거나 대입을 하고 정리하는 거나 그게 그거니까 밑에 있는 내용 똑같은 거라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454번 보자.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곡선 위에 점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접선이 필요합니다. 내 목표는 접선의 방정식을 제작해 와야 돼. 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기울기고요. 미분 한번 할게. 2x 그 다음 이거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해야 돼. 따라서 플러스 5y 그 다음 플러스 얼마? 5x dy dx 마이너스 4y 곱하기 dy dx 플러스 얼마? 11은 죽었죠? 0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방금 했던 말이 이거야. 난 어차피 기울기 필요해. 그러면 그냥 여기다 1,4를 지금 집어넣어버리자. 지금 집어넣어버리면 1 집어넣었으니까 2, 4 집어넣었으니까 20 더하기 1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5 dy dx 그 다음에 4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6 dy dx 그게 얼마다? 0이다 둘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 좌변은 22, 우변은 얼마? 11 dy dx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찾고 있던 dy dx는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만 할 거야. 쓰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기울기 찾았어요. 점도 나왔어요.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있어. y는 2, 그 다음 x-1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직선 다시 정리 좀 할게. 너는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지점이 결국에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니까 넓이는 얼마? 2가 돼 있을 수가 없나 본데요. 뭘 계산 잘못한 거지? 죄송. 여기가 1이죠? 계산을 잘못했네. 자, 여기가 1이고 2니까 곱하면 얼마? 2 절반하니까 넓이는 1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겠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 괜찮죠? 넘어가도 괜찮을 거고 3번에 발전 문제 요거 하나 볼게. 이거 내가 풀어놨었네. 다시 쓰긴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곡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 미분하고 점 집어넣어서 접선을 찾을 거야, 그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접선 가지고 넓이 찾아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계산에 대한 그 어색함만 좀 없애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내가 여기 있는 거 미분을 했다고 치면 다른 거 괜찮아요. EX 괜찮아요. EY 괜찮은데 dy dx만 붙여주면 돼,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1,0을 대입을 하면 기울기를 마이너스 2다 라고 계산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는데 거기서 하는 L과 L의 수직인 친구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를 그린 걸 요거를 이제 파란색 함수라고 치면 이렇게 꺾이고 있을 거고요. 그거의 수직인 친구를 빨간색으로 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맞아요? 각각의 기울기가 파란색이 마이너스 2고 빨간색이 뭐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직선들이 생긴 상태에서 넓이 구해라 라고 했어요. 당연한 건데 봐봐. 점도 있고 기울기 있으면 당연히 직방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직방 세운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좌표들 구해갖고 넓이 그냥 계산하면 끝나야 되겠지. 맞아?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분만 제대로 수행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계산을 쓰기 좀 빠듯합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 도혜씨? 오케이, 이제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로그미분법 볼 건데 요건 조금 중요하거든요. 로그미분법이 뭔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내가 무슨 함수가 나오든 이제 미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미분을 하려고 봤는데 밑이 지금 얘 전체가 밑이야. 그리고 얘는 또 x잖아, 그치? 요게 생각보다 보기가 힘든 거야. 맞아요?
이제 그냥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까 하고 미분을 해볼게. F'X는 하고 미분을 했어. 그럼 당연한 건데 어떤 미분이 돼야 될까? 아, 이걸 정리를 해주고 올 걸 그랬나? 위에 거 다시 보고 올게요. 니는 잘 안 보이지? 여기 다시 써줄게. y는 만약에 fx가 있고 그거 전체에 gx 제곱꼴이 있었다고 치자. 이거 흐름을 한 번만 기억을 해놔.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 친구를 풀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양변에 ln을 붙일 거예요. 오케이? 양변에 뭘 붙인다고? ln을 붙인다고. 그러면 ln을 붙여서 이 지수가 튀어나가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ln을 붙이면 lny는 gx 곱하기 ln fx야 이렇게 곱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식을 가져다가 이제 뭐 할 거야?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좌변을 미분을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y분의 1이 돼야 되지. 맞아? 근데 얘를 미분했다라는 건 사실 dy dx가 뭐가 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줘야 돼. 맞아요? 야, 이거 헷갈리지 마. dy dx는 따지고 보면 y 프라임이죠. 맞아요? 얘는 y 프라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쓰면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쓸게. 우변 좀 쓸게요. 우변은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해야 돼. 그럼 이 친구 곱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 프라임 x에다가 ln fx 하나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gx에다가 곱하기 fx분의 속미분하니까 f 프라임 x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다 써보면 이건 그냥 그대로 훔쳐갈게. 이게 써보면 근데 요런 상황이 돼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가 궁금한 건 y 프라임이지. 맞아? 너가 궁금한 dy dx잖아. y만 넘기면 y 곱하기 g 프라임 x 그 다음에 ln f 그 다음에 더하기 gx 그 다음에 fx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써지는 게 맞죠. 근데 이때 나와 있는 y는 누구야?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나와 있는 y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면 돼? fx 전체에 gx가 들어있는 게 y고요. 그 다음 뒤에 괄호는 그대로 쭉 써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요 흐름을 가져가야 돼. 요 흐름을 가져가야 되고 다음과 같은 미분은 우리는 무슨 미분? 로그 미분법 이렇게 합니다. 언제 쓴다고? 지수 위에 함수가 또 있을 때 밑도 함수고 지수도 함수일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투에서 이런 거 기억나요? y는 x의 x제곱 이런 함수 기억나요? 요거 문제 풀 때 양변에 로그 취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x의 로그 ax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함수들 풀 때 양변에 로그 취해서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니네 시험에서는 안 나왔었거든. 우리 지수에도 함수가 들어있으면 로그를 취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얘를 봤어. 이거 미분해야지. 근데 봐봐. 만약에 막 너를 미분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너무 힘든 거야. 오케이? 그럼 방금과 같은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ln을 붙여. ln fx는 뭐가 돼야 돼요? x, ln, 그 다음 거기에 뭐가 붙고 다시 괄호에 lnx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을 수행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좌변은 fx분의 f 프라임 x고요. 우변은 뭐가 나와요? 곱미분하면 미분하고 그대로 ln x 맞지? 곱하기 더하기 이번엔 x 그대로에 미분을 해야 돼. 자, 요거 좀 헷갈립니다. 이 친구 빨간색이라 치고 ln 네모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ln x분의 그거를 미분한 거니까 x분의 1이 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 친구가 번분수꼴로 처리가 될 거고요. 너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갈 거냐? f'x만 냅둬보자 라고 쓰면 결국에는 전체의 fx를 뭐 하고요? 곱하고요. 그 다음에 ln이 몇 번 들어있고 2번 들어있고 더하기 이 친구 계산을 하면 결국에 그냥 ln x분의 1인 거 맞죠? 맞아요? 이거 봤더니 어디 있는 거? x랑 x분의 1이 사라지니까 결국에 lnx만 남아있는 상태였을 거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f'x라는 친구는 fx가 누구야? lnx의 x제곱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lnx의
전체에 x제곱을 붙여놓고 그리고 중괄호 lnx 더하기 lnx분의 얼마? 1 이렇게 써지겠지? 아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도함수를 완벽히 찾아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 한 번만 이해를 좀 해줘. 자 문제가 물어본 건 f'인데요. 이의 앞에 개수가 4여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f'E는 자 l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이에요. 1에 2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일 거고 곱하기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ln 얼마 이거? 이게 1이 되죠? 그럼 ln 1이 되니까 0이 될 거고 더하기 이 친구 얼마야? 1이죠. 그래서 뒤에 얼마? 1 정도를 붙여줘야 될 거고요. 결국에 f'E는 계산했더니 1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의 몇 배? 4배. 정답은 4가 되는 게 정답이야 하고 끝나야 되겠죠? 오케이? 민준이 할만해 이거? 네. 요거 굉장히 뭐 나오면은 많이들 틀려오니까 조심 좀 하세요. 자 넘어가서 역함수 미분법도 언급을 해봅시다. 역함수 미분법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역함수를 찾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 수준에서 찾을 수 없는 역함수들이 있어. 3차 함수, 그렇지? 삼각함수, 뭐 이런 친구들 역함수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 꼴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됐었어요. 우리가 있는 y는 fx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양함수 꼴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역함수 보내겠다라고 할 때 x, y의 자리를 바꾸는 꼴이 있었지.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 꼴이 아니기 때문에 f 넘기는 느낌으로 보고 y는 f 인버스 x야라고 썼었어요. 이 친구를 다시 x, y의 자리를 바꾸면 x는 f 인버스 y다 라고 쓸 수도 있었고 결국에 이 네 가지 표현식들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친구들은 원함수,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역함수, 꼴로 따지면 왼쪽 얘는 양함수, 오른쪽 아래도 양함수, 오른쪽 위에는 음함수, 왼쪽 아래도 음함수였죠. 그러니까 지금 y는으로 정리된 건 양함수고 x는으로 정리된 게 음함수였어.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역함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고 싶어야 되겠다? 원함수로부터 구하고 싶어야 되겠다.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있는 역함수 우리 이런 인버스 꼴 좀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x는 fy라는 음함수 꼴에서 미분을 시작해보자. 너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dx는 f'y dy겠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가 말하고 있는 f'y분의 1이라는 거 얘를 옆으로 넘긴 건 그게 dy dx가 되겠지? 맞아? 네가 말하는 dy dx가 보통 뭐야? 보통 그 순간의 기울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프라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 y는 따지고 보면 f 인버스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의 기울기가 곧 원함수의 뭐다?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내용은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모르겠다 하면 내용 외우셔도 상관은 없었어요. 문제나 풀로 들어갑시다. 문제나 풀로 들어가서 247번 한번 볼게. 247페이지에 46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프 느낌을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 하나가 있는데 걔를 대칭을 시킨 거야. 근데 점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자고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는 점을 얻어내야 되는데 물어본 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런 이상한 친구야. 요거에 대한 정리는 본인 스스로 좀 하는 게 맞을 거고요. f랑 g의 역함수 관계가 있는 상태고 f 기준으로 5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뭘 얻어내야 돼요? 여기서 g를 기준으로는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관계가 있을 거고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f'5죠? 그럼 얘는 결국에 g'2분의 얼마?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5,2 역함수 기준에서는 2,5라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 함수의 기울기는 역함수의 역수랑 똑같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하고 나는 프라임 2를 구하고 싶은 마음.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있는 요 표현만 내가 조심을 하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n이 무한으로 간다고 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n분의 2 꼴이 뭐니 이게? 그렇지? n분의 1을 h로 두고 극한 다시 보내면 식이 어떻게 제작돼요? 왼쪽에 있던 것처럼 제작이 되겠죠? 지금은 h를 안 썼네 내가 t로 썼었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n을 가져다 역수를 딱 취하면 n이 무한으로 간다는 건 n의 역수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니까 t는 0으로 갈 때 t분의 1, g2 플러스 2t, 2 마이너스 t 쓰면 얘가 하는 얘기가 곧 g'2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오케이? 아, 얘가 미분 계수에 대한 꼴이었군. 그래서 결국에 g'2는 6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역수 6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겠죠. 맞아요. 발전 문제라고 해도 크게 어렵진 않네요. 쌤, 왜 G'2가 6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아, 요거 내가 계산을 좀 띄워서 그런데 요 친구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하면 꼴 한번 맞춰볼게. t 대신에 h로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결국에 얘가 쓰는 건 g2 플러스 2h 마이너스 g2 마이너스 h인 거 맞죠? 네. 얘가 결국에 g'2는 맞는데 몇 배? 2 있고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돼야 되겠지? 그게 2분의 1이라서 결국에 너는 이거다. 이해하시죠? 아, 그런 얘기였군. 자, 그러면 뭐 뒤에 있는 내용들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중에 봤는데 역함수 문제 풀다가 역함수 구하고 계시면 죽는다.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아, 그런 얘기였군.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466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1번 F는 2에 x-1의 역함수 g가 존재합니다. 같은 얘기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3배의 g' 얼마? 1이 궁금해 이거지. 맞아요? 내 입장에선 애초에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f에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에 뭘 집어넣어야지 1이 나와요? 1. 그렇지. 따라서 k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사실 뭐랑 똑같아? 3배의 역수니까 f'1분의 1과 똑같겠죠? 맞아요? 자, 그럼 f'1 좀 구합시다. 너를 미분하면 f'x가 될 건데 이 친구 얼마예요? 2에 x-1. 그렇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오케이. 너한테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 그래서 결론이 얼마야? 3. 3이야. 정답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흐름이 그렇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역함수. 얘는 또 내가 왜 풀었지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지우고 좀 가자. 자, 삼각함수가 일단 들어있어요. 걔의 역함수를 물어보는 것부터 너한테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죠. 그렇게 돼 있을 때 gx라는 역함수는 3,0을 지난다. 그럼 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돼?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라는 과정을 알 수 있을 거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g' 3분의 1 아니야? 맞아? 그럼 g' 3분의 1과 같은 게 뭐가 돼야 돼? f' 0이 돼야 되겠죠? 아, 그니까 그냥 f를 미분하고 0 집어넣으란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f 미분합시다. f'은 얼마 돼야 되지? 속미분하니까 15, 2에 5x 더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미분된 친구에게 0 집어넣읍시다. f'0은 얼마입니까? 2에다 넣었더니 15가 나오고 더하기 1 나오고 코사인 얼마예요? 1이니까 플러스 17이 돼야 되겠죠? 아, 따라서 답은 17이 정답이다 하시면 끝나겠네요. 어려운 거 있나? 없어요, 그치? 그대로 넘어가서 472번 또 한번 볼게요. 요게 조금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2번을 풀었었구나. 내가 이거 많이 풀어줘야 되네.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치고요. 3차함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g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극한값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조건을 2개 준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조건은 해석을 그나마 잘 할걸? 여기 위에다 잠깐 좀 쓸게. 지금 봤더니 분모가 0이야. 0인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이겠죠.
그럼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결국에 여기서 얻는 식이 F2랑 그렇지 G2랑 같을 거야. 요거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얻었으면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지? 집어넣고 나면 미분 계수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맞아요? 식을 조금 살려서 쓰자면 내가 위에다 옆에 써놓을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분모에 있었던 친구 첫 번째를 x-2로 쓰고 f 기준으로 없었던 f2를 빼버리고 빼기 x-2분의 gx 기준으로도 g2를 빼버리고 어차피 여기서 발생한 f2랑 g2는 지들끼리 상쇄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놓고 닫은 다음에 gx분의 1은 그냥 따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었을 건데 그럼 결국에 너가 하는 건 f'2와 빼기 g'2가 있고 거기에 전체 곱하기 얼마? g2분의 1이 들어있었단 얘기겠죠. 그리고 그 계산했더니 4분의 3이더라 라고 언급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식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g를 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너네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에 대한 역함수는 y축 기준으로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미분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세종아? 네. 이거 미분 돼 안 돼? 둘째인가? 에? 뭐가 미분이? 다시 물어볼게.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대역되는 게 많아요. 아 그렇게 돼서 이걸 함수 자체를 안 볼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음함수도 함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수로 보거든요. 오케이? 이거 다 함수야. 네. 음함수야 음함수. 얘가 같은 y값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순간의 기울기 있죠. 맞아요? 자 이때 기울기 얼마야? 우한. 아니 왼쪽 거 새끼야. 기울기 얼마? 0. 0. 그럼 얘는 역함수면 그 순간 기울기가 뭐여야 돼? 우한. 무한 찍히겠죠. 그럴 수 없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란 말이 결국엔 F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포인트가 존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미분이 안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걸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우리가 고2 때 미분을 처음 배울 때 부드러우면 미분되라는 느낌이 컸잖아.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무한히 지키기 때문에 부드럽더라도 미분은 안 돼요. 저 함수 자체 미분이 안 되네요. 다른 구역들은 되는데 요 시점에서의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면 저희가 무한 지키는 부분에서 응. 그 다른 값에 y 잡혀 있는 응.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 무한 지키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저기 무한 지키는 데 있잖아요. 여기? 네, 거기 바로 아래. 여기 바로 아래? 아니요. 쭉 아래. 여기? 네. 여기 얘는 되지. 이게 니네가 헷갈리면 안 돼. y축을 기준으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너네 x축 기준으로 따라가야 돼. 대신에 역함수고 이게 음함수라 꼴보기 싫은 함수인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x값이어도 여기서 미분이 불가하고 여기서 미분이 가능이겠지?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x로만 따지면 이 x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불러야 되겠죠? 그럼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결국엔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g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f가 뭐가 되면 안 돼? 꺾이면 안 돼. 오케이? f가 꺾이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야? f는 3차 함수라서 개형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꺾였다 가는 게 있고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있고 그 다음 그대로 후룩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는 f'이란 게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 중요해. 다시 봐봐. 최고차 계수가 뭐라고? 1이라고. 다시 뭐라고? 최고차 계수가 1이야. 그럼 얘는 기본 스탠스가 증가야. 그건 맞지? 증가하는 함수인데 한순간이라도 감소를 했다가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 친구는 프라임이 얼마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디어를 이제 또 하나 갖고 갈게. F2랑 G2가 똑같아. 근데 F랑 G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하게? 이렇게 물어볼까? 졸지 말고 들어. F가 있고 F 인버스가 있고 거기에 X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X가 나와요. 맞아요? 이걸 우리는 무슨 함수라 그래? 항등함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X에서 Y로 보냈다가 다시 Y에서 X로 그대로 보낼 거니까 갔다가 바로 오기 때문에 집어넣은 대로 나온 항등함수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을 생각을 해봐. F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F2의 결과를 네가 모르니까 어떤 A였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A인 상황에서 너 입장에서는 그러면 G에다가 A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이 원래 들겠죠.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얘를 또 A라고 다시 봐주는 거잖아. 그러면 G에다가 2 집어넣으면 또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주죠. 맞아요? 말이 좀 헷갈리네 내가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A라고 치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F에 A 집어넣고 G에 A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2다라고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맞아요? 못 알아듣냐 얘? 아니요. 알아들었다고? 어떻게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에 이 계산 결과는 2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결국 저 계산 결과는 2야. 왜?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특정 시점이 2라는 시점을 똑같이 줬잖아. 맞아?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두 개가 같다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나? F에 2 집어넣으면 2예요. 그럼 얘의 역함수는 G에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이 같은 거 맞아요? 됐어. 다시 해줄게. 민준아 잘 들어봐. 자, F에 A를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B야. 오케이? 그러면 G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이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값을 우리가 여기를 2라고 여기를 2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요? 얘를 집어넣으면 K가 나와. 오케이? 얘 집어넣어도 K가 나와. 오케이? 여기서 발생하는 게 G에다가 K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와. 여기서 발생하는 게 F에다 K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말하고 있는 요 둘이 뭐예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지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국에 F2랑 G는 얼마다? 2다까지 얻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갈게. 우리는 2,2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그게 자리가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2,2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대상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F'2에서의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K라고 부른다면 G'2에서의 기울기는 역함수 기울기니까 F의 기울기에 뭐 하면 돼요? 역수치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K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G2가 얼마야? 그거 2죠. 맞아요? 그럼 얘가 2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써지고 그게 4분의 3입니다 라는 식이 될 거고요. 2 넘기시면 결국에는 K-K분의 1이 얼마?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나올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저 식을 풀려면 양변에 뭘 곱해서?
K를 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풀면 되겠죠. 우리 생각을 조금만 해봐. 너가 이렇게 있잖아. 그냥 찍어봐. K 얼마게? 2. K가 2면 대충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건 될 수가 없다고요. 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한번 꺾여버리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꺾여버리니까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건 언급을 하고 갈게. 쌤, F2랑 G2가 같은데 근데 얘가 2라는 걸 쓰면 인정은 할 수 있는데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이제 깔끔해져요. 얘가 꺾이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올라가는 걸 F였다고 칠게. 오케이?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요 상태에서 반대로 올라갈 거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G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요 친구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고 Y는 X에서 뭐 하는 친구야? Y는 X에서 만나는 친구겠죠. 이렇게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 F 함수랑 G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지점은 Y는 X 위겠지. 그럼 F에 2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 나와야 돼? 그래서 F는 2는 G는 2는 2인 거야. 오케이? 말을 이상하게 하네. 자, 어쨌든 결국에 계산을 하시면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니네가 잘 모르겠지만 작년 경화에서 수특을 또 썼잖아. 작년 수특 문제 수업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역함수였거든요. 근데 역함수가 난이도가 쉬우면 생각보다 되게 할만한데 이거 난이도 조금만 여기서 더 높이잖아? 그냥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죠.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요런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사실 수투에서는 따지고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미적분에서 나오는 역함수의 특히 미분 가능성은 원함수에 대한 행동을 좀 제약시키는 면들이 있거든. 그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남은 것도 뭐 있을까? 괜찮을 거고 나중에 난이도 높은 거 풀면 다 마찬가지 얘기들이 들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이계도 갑시다. 이계도는 한 문제니까 눈으로 빨리 보고 갈게요. 본인은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계도를 풀어야지 하면 목표가 뭐야? 미분을 2번 하면 돼. 그럼 미분을 2번 하세요. 오케이? 그럼 그 식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세요. 오케이? 도야 괜찮아? 어이. 야, 들어봐. 미분 2번 할 수 있어 없어? 왜 빨리 대답해. 이제 적당히 하고 쉬게. 할 수 있지? 집어넣을 수 있지? 집어넣고 찾아줘 뭐 이 정도 얘기겠죠. 이건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공대 쪽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미분 2번 한 거, 미분 1번 한 거, 미분 안 돼 있는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방정식이 무슨 뜻이야? 방정식이 무슨 뜻이야? 미지수가 그 상황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안 만족시킬 수도 있는 게 방정식이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대답은 보통 그걸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지. 그럼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y라는 함수가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찾는 걸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나중 되면 또 다 하실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거 안 나와요? 이거는 나오는데 얘가 말하는 내용은 그냥 미분 2번 하고 때려 박아라 이 내용이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이런 걸 한다고요. 그냥 2번 미분한 거, 미분 1번 한 거, 미분 안 돼 있는 3짜리 주고 얘가 0이 되는 요거를 찾아라. 그 y를 찾아라. 이런 걸 준다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 한 문제하고 쉬었다 올게요. 왜 이렇게 많아? 접선의 방정식 기본 내용 쭉 숙지했다고 치고 좀 넘어가서 이거 얘도 풀어버렸었네. 빨리 볼게. 534번. 자, 이 내용 마찬가지 얘기였어요. 그냥 G라는 친구가 있었다 치고요. G는 F랑 L은 X의 4제곱이랑 같다라고 쳤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건 F 위에서의 접선과 G 위에서의 접선이 수직하다. 그러니까 기울기 보란 얘기죠. 그럼 기울기 보기 위해서 F를 미분할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F를 알아요 몰라요 문제에서? 쭉 읽어부터 F 몰라요. 대신에 F랑 G의 관계만 알았단 말이야. 그럼 G라도 미분을 해보자 하고 그냥 미분을 했었어.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해서 곱미분 수행하시면 되겠죠. 제가 좀 멍청하게 해갖고 요 x 4제곱 살린 채로 미분해서 이딴 식으로 된 거고요. 그냥 니네 편한 대로 할 거면 4를 앞으로 던져놓고 미분하는 게 편하겠죠.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했네요. G'이 여기까지 써져 있는 상태였으면 얘를 가져다가 뭘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너 E에서의 기울기랑 E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볼 거고요. 맞아요? 그 집어넣은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했었나봐. 어떻게 한 거냐 이거? 수직이니까? 오케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나봐. 그럼 E는 뭐 할 수, F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냅두고 G'E만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값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대입한 식이 이겁니다. 정리 좀 했더니 갑자기 F'E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야, 그럼 이거 어차피 숫자니까 이 숫자를 그냥 뭐라고 두고 A라고 두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었더니 가능한 A가 얼마로? 2분의 1로 확정이 돼요. 이게 F'E라는 뜻이겠죠. F'E가 확정됐으면 당연히 G'E도 확정이 될 거고 문제 권한 건 뭐야? F'E의 100배를 해라. F'E 2분의 1인데 그거에 100배 하면 답은 얼마? 50이야. 뭐 이렇게 끝난 문제래. 그럼 흐름이 어때요? F는 몰라서 미분을 못해. 그냥 G 알고 있는 상태로 미분을 하세요. 그리고 수직 조건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의 기울기랑 너의 기울기 곱하면 마일이야 갖다 때려놓고 계산 좀 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열린 구간에서 함수 사인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사인 역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역함수의 접선을 구해라. 어떻게 하면 돼? 내 생각은 이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지금 사인의 역함수를 구하면 뭐 아크 코사인 이런 게 나올 거, 아크 사인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접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울기 만들어야 되고 접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일단 저기에서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 점부터 좀 봅시다. 지금 얘가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보이죠. 역함수는 이걸 지나간다 했으니까 원래 있는 함수, 자, 요 값을 내가 K라고 잡는다 치면 결국에는 원래 있던 F에 뭘 집어넣어야 루트 3이 나올까? 이런 고민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sin x잖아. 이 sin x잖아. 이 sin x에 k를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나온대. 이게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뭐야? 그렇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sin k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 k는 얼마여야 돼요? sin이야. 30도? 3분의 파이 60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 k 값은 3분의 파이야 라는 걸 얻을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럼 지금 내가 G에 대한 점을 알아요. 그럼 G에 대한 기울기만 찾아오면 되겠지? 그럼 G에 대한 기울기는 미분한 거에 역수치하면 되니까 프라임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F 프라임 3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야 그럼 F 프라임 3분의 파이 얼마야? 코사인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결국에 이때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그거에 역수치해야 되니까 결국에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G' 루트 3이라는 친구의 기울기도 1이 돼야 되겠죠? 1의 역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찾았더니 그게 1일 거고요. 기울기 1이고 점도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이 너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대입 좀 해주시고요. 가능한 A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정답은 1번이야 하고 문제가 끝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540번 갑시다. 이건 한번 풀어야 되겠다. 자, 지금처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 각각의 접선을 LM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 B의 점을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풀이 이렇게 좀 갈게. 뭔지 모르는 친구 있고 뭔지 모르는 친구 있어요. 걔네들의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래. 그럼 내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두 녀석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결국에 L이 이루고 있는 각에서 M이 이루고 있는 각을 뭐 한 거예요? 뺀 거겠죠. 그림이 좀 흐릿하니까 해줄까? 여기서 L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있어요. 얘가 이루는 각을 그냥 크게 두고 뭐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루고 있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M이 이루고 있는 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베타라고 한번 쳐볼게. 일로 넘어갔다. 여기 베타라고 쳐볼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게 4분의 파이였잖아. 그럼 4분의 파이는 여기도 4분의 파이 맞죠? 여기도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 각의 합은 바깥쪽에 있는 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베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얼마다? 알파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결국에 원하는 건 4분의 파이라는 친구는 얼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탄젠트 덧셈 정리를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할까 계속. 머리로 생각 좀 해봐.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탄젠트 4분의 파이라는 거 있잖아. 써줄게 내가. 탄젠트 4분의 파이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 탄젠트 덧셈 정리를 쓰면 어떻게 나와야 돼? 1 분모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풀탄탄. 1 풀탄탄 이렇게 들어오고 위에가 마이너스겠죠? 그렇지? 이렇게 들어올 건데 탄젠트라는 친구는 결국에 기울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은 1일 거고요. 알파의 기울기랑 베타의 기울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알파의 기울기,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보면 돼? 너라는 E의 X를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울기 빨리 쓰고 올게. 너의 기울기는 E의 T제곱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의 기울기는 E의 마이너스 T제곱이 기울기겠지.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알파 기울기에서 두 번째 베타 기울기를 빼는 거니까 내용은 E의 T에서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를 하는 게 분자고 분모는 그 둘을 곱하기죠. 얘네들이 곱하면 지수가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얼마? 1이다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2라는 친구는 2의 t-2의 마이너스 t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은 A, B의 좌표 구하기야. 근데 좌표를 구하려면 t를 알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t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하나의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t를 구하기 위해서 치환하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나는 2의 t제곱을 라지 x라고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식이 곧 어떻게 나와? 2는 x-x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실 뭐 계산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제 계산해줘야겠다. 2x 그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얘가 나오려면 결국에 가능한 x가 뭘로 표현되냐면 근해 공식으로 써야 될 거야. 이 친구 근해 공식 계산을 전부 하잖아. 그럼 1 플러스 루트 2로 정리가 될 겁니다. 원래는 풀 마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 지수기 때문에 양수만 갖고 올 거야. 그래서 라지 x가 1 플러스 루트 2구나. 다른 말로 2의 t제곱이 누구구나? 1 플러스 루트 2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만족시키는 t는 뭐가 돼요? t는 ln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쓰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t의 좌표가 결정이 됐으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야? 거기에 대입을 한 각각의 a, b 좌표가 존재할 거고 그거의 기울기를 찾으란 거죠. a 좌표는 ln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컴마 y 좌표가 뭐가 되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 b 좌표는 마찬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얘네들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기울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야. 그래서 뭐를 좀 기억하자? 우리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거 이제 뭐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후반에 있는 문제 풀 때 무조건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백악 반각도 기억을 좀 합시다. 적분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서 543번 볼게. 흐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4x라는 직선과 어떤 곡선이 뭐 했으면 좋겠다? 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냐면 결국에 이 곡선의 접선이 너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곡선을 가져다 미분을 한번 해봤어요. 목미분 할 수 있겠죠? 목미분을 했고 원하는 게 뭐라고? 곡선의 접선이 직선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접선이라고 부르는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곡선을 미분한 결론이 뭐가 될 때가 궁금해요? 마이너스 4가 될 때가 궁금해야 되겠죠. 알아듣니?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하면 가능한 x가 2개가 찍히고 그에 따른 y는 몇 개가 찍혀요? 2개가 나오겠죠. x, y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원하는 모든 실수 a를 구해달래요. 야, x 나왔으면 x, y 2개 나왔으면 좌표를 난 거잖아. 그럼 그 좌표를 곡선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요 좌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것도 집어 넣으면 가능한 a가 2개가 딱딱 나올 거고 계산하면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야. 이해해요? 근데 너무 막 나가니? 민준아, 여기서 이거 왜 마이너스 4야? 강렬이 뭐라고? 물어보려고 했어. 물어보려고 했다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2번. 잘 들어봐. 이 곡선에 접했대. 그럼 얘는 직선은 맞는데 접선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죠? 곡선의 접선이 마이너스 4x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4야. 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려면 미분 계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4가 언제 되지가 궁금해야 되겠죠? 그걸로 좌표를 찾은 거야. 지금 문제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좌표를 구하는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도예 이해했어? 다시 물어볼까? 도예 이거 왜 마이너스 4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서.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46번 봅시다. 요건 좀 잠깐 지우고 가자.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하나 존재하는 상태,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 거기에서 각각의 두 교점이 존재하는데 걔를 A, B라고 부를게요. A가 어디 있어? A가 여기 있네. B가 어디 있어? B가 여기 있네. A, B가 있는 상태고 A랑 B 사이에 있는 1차 함수에서 거리가 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거리의 최대는 키워드가 대충 이런 식이겠지. 생각을 해볼까? 너라는 기울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느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대충 요렇게 딱 오면 이게 거리가 최대죠. 맞아요? 요때 있는 이만큼의 거리가 최대인데 그럼 도대체 어느 순간 거리가 최대냐라고 물어볼 거면 너에 대해서 수직한 친구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수직한 친구랑 뭐 할 때? 접할 때가 내가 찾고 있는 순간이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좀 찾아오면 될 것 같거든? 지금 요 파란색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파란색의 기울기가 1이죠. 맞아요? 파란색의 기울기가 1이 되기 때문에 lnx로 하셔도 되고 ex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냥 lnx로 할게요. 내가 이 점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lnx 플러스 4를 미분을 한번 하자. y'이란 친구는 결국에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너라는 도함수의 기울기가 뭐가 될 때가 궁금하다고? 파란색 기울기 얼마? 1이 될 때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뒀을 때 가능한 x가 누가 돼요?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럼 x가 1이기 때문에 그 순간 y는 어떻게 찾으면 돼? 요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돼. 그럼 여기다 1 싹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1,4가 누구다? 요 좌표다. 너가 1,4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내 생각에는 빨간색 친구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요 직선이 1,4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4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고요.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k는 얼마? 5여야 되겠다. 정답은 얼마? 5예요. 이러면 끝나겠죠.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리가 최대가 된다 그랬다. 거리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 너가 갖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하게 접하는 포인트를 찾아보자. 그럼 접하는 포인트 찾으려면 기울기가 1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기울기가 1 되는 거 찾아보자. 이렇게 간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넘어갈게. 쌤, 이 정도면 시험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너네 학교 기준으로 10번 초반? 얘는 조금 그래. 얘는 10번 초반 넘어가도록 하고 아닌가? 10번 중반도 나올 수 있겠다. 경화는 좀 결이 다르다. 경화는 수특 개선 되게 충실하게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광주 근데 이번에 등급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 네, 그냥 비슷했죠? 기말에 그냥 그럭저럭 될 것 같아요. 다 갈려서. 그러면 뭐. 근데 광주고 10번대 초반이면 다 킬러인데.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나 강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등급 컷이 이상한 학년들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 등급 컷이 좀 이상한 학년이 경화 고1 친구들이 등급 컷이 말이 안 되는 게 5등급제잖아. 1컷이 83이거든. 근데 2컷이 74야.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위 30등까지거든 여기가. 그렇게 많이 해줘요? 얘는 1컷이 니네 1, 2등급이니까 10%까지가 1컷이야. 너네 11%까지 2니까 대충 2라 생각하면 되고 20%, 20%가 아니라. 그렇지 10%, 33%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 웃긴 게 2컷이 74잖아. 그럼 얘는 상위 100등이거든요. 그럼 요 몇 점이냐 이거? 약 9점? 9점 사이에 70몇 개가 있거든? 요거 내 생각에 약간 좀 잘못됐어. 이거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광주고 2학년 있지? 광주 고2 얘네도 5등급제잖아. 얘네도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1컷이 뭐였더라? 70점이야? 2컷이 뭔지 알아요? 37점. 이것도 존나 잘못했거든. 여기까지 30등인데 이거는 그냥 애들이 공부 좀 안 했는데 요게 이러면 여기까지 100등이잖아. 이러면 이게 끔찍한 게 뭐냐면 얘가 정확히 33%잖아. 33%. 그럼 하위 애들은 나머지 67%는 빵점부터 해갖고 있단 소리잖아. 그럼 37점 사이에 약 200명 있단 소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둘 다 잘못됐어. 근데 저희 공부학년이 광주고 최악의 세대라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못하더라. 진짜 못해. 근데 빵간 애들까지 있었으면 진짜 아니 그냥 원래 그런 친구 근데 광주 고에서 있다 간 거야 걔네들이? 빵이요? 어. 올라오면서 간 애들도 있고 있다 간 애들도 있고 많죠. 그래, 왜냐면 나는 이제 광주 중에서는 소년원 간 애들 많이 봤거든. 근데 광주 고는 그렇게 막 본 적이 없어갖고. 보통 그 중에서 나왔다가 광주로 오잖아요. 오는 과정에서 그냥 학교 그만두고 그치. 딸배하는 애들도 있고. 많이 그 뭐라 해야 되지? 걸러지지 않나 원래 고등학교는 좀. 네, 진짜들은 가요 그냥. 나도 중학교 때 무서웠던 대장님이 계신데 그 대장님은 고등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다니시질 않아갖고. 저희도 그래요. 보통은 그게 맞는데 최악의 세대는 게 좀 웃기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그래서 1,0에서 곡선에다가 밖에서 그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형을 기억을 해줘야 돼. 본인이 나중에 누군가를 알려준다고 할 거면 접선 파트에 대한 유형은 크게 몇 개? 3개. 첫 번째가 점 주는 거, 두 번째가 뭐 주는 거? 기울기 주는 거, 세 번째가 뭐 주는 거? 밖에서 긋는 거, 그치? 지금 이제 밖에서 긋는 걸 넘어온 거야? 그럼 얘가 밖에서 긋는 걸 생각을 해볼 거면 내가 뭘 몰라요? 점을 몰라요. 요거는 나랑 흐름을 맞춰주세요. 아니면 본인 스타일대로 풀 거면 아예 상관은 없어. 밖에서 그었다라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제일 자주 쓰는 건 이거지. 밖에서 그으면 밖에 있는 점만 주잖아. 맞아?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점이 뭐 A, B였다고 주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모르냐면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건 첫 번째가 접점을 세팅합니다. 접점을 설정해서 T, FT 이렇게 잡을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맨날 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뭐한다? 같다 이렇게 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평균 변화를 어떻게 잡아요? 밖에 있는 점과 접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균 변화율은 T에서 A를 빼고 FT에서 E를 빼면 된다. 이게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는 F'T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뭘 찾을 수 있다?
t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갈 거고 요 풀이가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똑같아요. 접점 설정까지 똑같아. 두 번째 풀이가 이렇게 가지. 여기서 접선을 세웁니다. 접선을 세우면 접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f't에다가 x-t 플러스 ft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접선이 세워지고 이 접선이 밖에 있는 점을 지나거든요. 얘가 밖에 점을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많죠. 밖에 점 대입을 하면 b라는 친구는 f't에다가 여기가 a-t 그 다음에 플러스 ft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 내용이고 이것이 적절히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요. 어쨌든 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좀 풀겠다. 그러면 지금 점 1,0이라고 줬고 접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접점 세팅을 합시다. 나는 접점을 세울 거고요. 그 접점이 뭐지? 접점이 t, t, 2의 t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것 때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대. 그럼 접선의 기울기 보려고 이제 y'을 한번 써볼게.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ex에다가 미분한 거랑 그대로 더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국에 기울기가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가 2의 t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당연한 건데 문제가 기울기가 2개 나온다는 거 보니까 접점이 몇 개 있었단 소리겠어? 2개 있었단 소리일 거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말한 요 두 번째 행동을 좀 해볼 겁니다.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해요? 평균 변화율 t에서 1 빼니까 t-1 ft가 누구지? t2의 t 이거지. 여기서 0을 이렇게 빼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0 빼는 건 좀 생략 좀 하자. 너를 가져다가 이렇게 좀 뽑아놓을게. 너랑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미분계수가 누구였어요? 여기다 집어넣은 얘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랑 이 t 그 다음에 t 플러스 1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넘길 거 넘기면서 방정식 풀면 t 곱하기 2의 t제곱은 2의 t에다가 얘가 t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 있는 방정식 풀고 싶어요. 넘길 거 넘기시면 어떻게 나와요? 0이라는 건 2의 t제곱으로 묶었을 때 첫 번째 친구가 자, 얘가 전개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거기서 얘가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t까지 붙여줬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식이 일단은 이렇게 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면 돼요? 너가 0이면 되겠지? 이 친구 t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으니까 당연히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럼 가능한 t는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얼마 나와요? 2분의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4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너가 하고 있는 얘기는 얼마? 2분의 1 풀마 루트 5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능한 t가 두 개가 제작이 됐어요. 그럼 그 두 개에 따른 기울기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를 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저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제 여기 위에도 빨간색으로 쓸게. 두 개가 나올 거야. m1이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넣었다고 치고 2에 더러운 거 들어갔겠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지.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자리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으면 싫다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m2는 뭐가 나와요? m2는 2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고 이번에 여기 마이너스야. 어쨌든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내용은 두 개를 뭐 하면 좋겠다? 곱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될 거고 얘를 곱할 거야. 그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합치기잖아. 지수를 합치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2분의 1끼리만 더하면 1이 되니까 계산하면 첫 번째가 2가 될 거고요. 곱하기 이번에 여기 있는 숫자끼리 하면 분모 4는 똑같은 얘기고 분자는 합차죠. 이거 합차하면 앞에 거 제곱 9에다가 뒤에 거 제곱 5라서 빼면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 곱하기 1이 되다 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처리되고 끝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좀 들어야 되냐면 얘를 할 때 유형을 일단 명확히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어요. 해야 되는 행동은 하자. 접점 설정하고 평균 변화를 미분계수 같다고 두고 넘길 거 넘겨서 방정식 풀어내고 그거를 대입해서 다시 기울기 찾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만 계산이 조금 항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가서 552번 봅시다. 이것도 계산이 좀 있었나 봐. 내용이 이거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으려면 우리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수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개 있었어요. 요것도 유형을 크게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수투 얘기야. 수투 기준으로 저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 밖에 있는 점이고요. 밖에서 뭘 그을 거냐면 접선 그을 거야. 접선 그을 건데 몇 개 그을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일 텐데 첫 번째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친구는 핵심 아이디어가 이거죠. 접선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에 접점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야, 접점 개수가 적은데 접선이 늘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접선 개수랑 접점 개수랑 똑같을 테니까 여기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냐? 첫 번째 접점 설정. 접점 설정했으면 두 번째가 뭐야? 방금 했던 풀이 그대로야. 여기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뭐한다? 같다라고 일단 하나 두시고 여기를 계산을 쫙 때리세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만족시키는 t가 몇 개? 뭐 3개 이런 식이죠. 오케이? 다시 여기서 방정식이 제작이 되면 그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다른 세 접선이 생겨. 뭐 이런 내용이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요게 가능했거든. 두 번째는 이제 개형에 대한 이해인데 수투는 이런 걸 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갔다고 치면 가운데 변곡점 존재하죠. 맞아요? 그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변곡 접선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오케이? 나도 수투에서는 요 풀이를 더 좋아하거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역을 한번 따져볼게. 선은 크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구역은 총 4개로 쪼개졌죠. 자, 여기 영역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게? 점을 찍었어. 그렇지. 여기는 하나밖에 안 돼요. 어떻게? 오른쪽 친구는 안 되니까 왼쪽으로만 가능해. 여기도 하나죠? 맞아요? 이쪽 몇 개? 2개야, 3개야? 셋. 이거 3개야. 여기서 있으면 오른쪽 하나, 이쪽 하나, 반대쪽까지 하나 해갖고 3개야. 오케이? 여기 몇 개야? 3개야. 그 다음에 경계선은 2개야. 경계선은 2개야. 오케이? 요 선 이제 지울게 헷갈리니까. 요 선 몇 개게? 여기도 2개야. 여기도 2개야. 마지막으로 변곡점은 하나야. 이렇게 가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었죠. 내가 이거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일단 너네 배웠고 원장쌤도 이거 수업 하실 텐데 했었죠. 네.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게 항상 기본 풀이었어. 그리고 너네가 좀 수학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항상 이걸로 풀었을 거야. 근데 미적분은 그래프 개형을 외우기도 쉽지 않고 나올 때마다 저 그래프 깔끔하게 그리는 게 더 부담스럽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풀이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정석적인 풀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이가 지금 써져 있는 건데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점이 있어. 거기다 곡선에 그을 거야. 접점 알아 몰라? 몰라. 설정을 했어. 접점 나왔죠 여기? 그럼 접점 나왔으니까 이제 뭐 세우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뭐한다? 같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만들면 돼요? 방정식 만들면 돼요. 그럼 방정식 정리를 해놨더니 t에 대한 좀 이상한 방정식이 나와서 3차 방정식인가 봐. 그럼 그 3차 방정식 정리를 딱 해놓고 이 3차 방정식에 t가 몇 개 존재해야 돼? 3개 존재해야 돼. 그럼 너를 했더니 t가 여기서 일단 하나가 나왔죠. 그럼 남은 짓을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럼 너가 2개 나오려면 판별식 좀 써보자.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니까 계산 좀 하면 a에 대한 범위가 좀 정해지겠죠. 여기까지 해서 a의 범위가 정해졌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요 2차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요 2차 부등식 가져다가 계산을 좀 하시면
정말 미안하지만 근해 공식을 좀 썼었어야 됐다. 야, 요 2차 부등식 이렇게 생겼고 0보다 큰 부분이 필요했었어요. 그럼 0보다 큰 부분 어떻게 찾냐? 근부터 찾으면 되죠. 그럼 얘네들의 근부터 찾아오면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1이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너에 대한 근해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결론은 여기가 5겠죠. 잘못했나? 2분의 짝수 공식 쓰자. 미안하다. 짝수 공식을 쓸게. 반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ac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가 8이었습니다. 결론은 이 친구가 2루트 2까지 정리되는 게 좌표들이고요. 마3 마이너스 2루트 2 마3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였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0보다 큰 곳은 큰 작작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할 때 어떤 건 제외해야 된다? A가 0인 걸 제외해야 된다. 요 정도 얘기였겠죠. 오케이? A가 0인 건 왜 제외해야 돼요? 지금 여기 큰 작작 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0 하나만 빼버렸죠? 0 왜 빼야 되는 거야? 원래 문제에서 보통 3차식이기 때문에 A가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맞아? 요 A가 왜 0이면 안 되지 했을 때 얘가 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요 함수 위에 0,0이 존재해버리지.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치? 그래서 A가 0인 건 제외하자까지 가는 거였어. 이해하세요? 다시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3개 할 거야? 3개 하려면 근이 3개 필요해. 방정식은 하던 대로 만들고 거기에서 3개가 되기 위한 행동들을 고민 좀 하시고 그 이후부터 문제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부등식을 좀 풀어야 되죠. 요 부등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슬퍼할 필요는 없죠. 근해 공식 써갖고 부등식 풀이를 해버리면 되겠다. 자, 요 정도 얘기하고 그대로 또 넘어갑시다. 양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딱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P에서 마주쳐요. 그리고 P에서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P에서 만나는 거랑 수직하는 거 두 가지 다 줬죠. 만난다라는 건 좌표에 대한 입장일 거고요. 수직한다라는 건 기울기에 대한 입장이겠지. 맞아?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P의 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한번 설정을 해본 거야. 오케이? 그럼 당연한 건데 P의 X좌표가 T라면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랑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첫 번째 y좌표 너랑 두 번째 y좌표 너는 같아야 될 거야 라는 방정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은 너는 지수고 너는 다항이죠. 내가 실제로 풀이를 해내기 좀 힘든다. 그치? 요 정도로 냅두고 두 번째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에 집중을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요? y'은 k, e, x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 친구 미분하면 뭐 나와요? y'은 2x-3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t 집어넣고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걸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흘러가야 돼? 내가 이 방정식 자체는 못 푸는데 어쨌든 관계식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항식으로 바꿔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을 좀 활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k의 et라는 친구는 너에다가 뭘 해서 연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면 얘를 넘겨. 오케이? 넘긴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다시 어떻게 보자고요? 이건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부터 요 친구를 가져다가 얘만 넘기면 K의 ET는 이렇게 2차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너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도 돼? 이 2차식을 집어넣어도 괜찮겠지? 맞아요? 그 식이 너겠죠? 불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렇게 두고 나면 이거 t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이야. 그럼 이 3차식 풀이를 하시면 t가 존재하겠죠. 오케이? 이 3차식 풀이를 하시면 t가 구해질 거야. t 구하고 나면 뭐 하면 되니? k 구하면 되겠죠. 대입해갖고. 맞아요? 자, 뭐 요 정도만 얘기합시다.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뭐 어려운 아이디어는 없고 그냥 할 때 목표는 좀 갖고 해야 된다는데 지수 방정식 이거 못 푸니까 관계식으로서 뭔가 대입하는 느낌으로 얘를 문자 두 개로 보는 게 편하겠죠. 지수라는 문자 하나 이런 식으로 보면 A라는 문자랑 T라는 문자에서 문자 두 개가 보이잖아. 맞아?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대입법 쓴 겁니다 이거. 오케이?
자,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 뭐 언급이 있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로피탈 정리 이거 다시 언급을 좀 하자. 로피탈 어쨌든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대충 있죠. 알고는 계시죠. 근데 로피탈을 풀다 보면은 계속 느끼셔야 되는데 이게 수투에서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수투에서는 로피탈을 언급을 하기 좀 원래 힘들지만 사기적이니까 많이 쓴단 말이야. 맞아요. 수투 기준으로 로피탈이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데 어쨌든 그래.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 로피탈 정리를 막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게 로피탈을 쓰려면 부정형을 확인하고 써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로피탈을 쓸 거면 부정형을 확인해라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미적분이잖아. 미분에서 식이 깔끔해진 적이 많아요? 아니요. 이제는 좀 애매해져요, 그치? 그러니까 수투 기준으로는 미분을 하면 할수록 깔끔해지니까 로피탈이 좋은 건데 미적분에서는 로피탈을 뭐 또 굳이 써야 되나 싶은 마음들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꼴 맞추는 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평균값 정리 뭐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좀 빨리 좀 풀어볼게. 558번. 자, 지금 내가 원하는 내용은 마일부터 1까지의 기울기를 찾아보자 이거죠. 마일부터 1까지의 기울기를 봤더니 그 결론이 미분계수로 존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를 확인하려면 평균값 정리를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럼 그래프를 구경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겠지. 절대값 처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x가 그대로 나오면 x제곱인 함수일 거고 x가 부호 바뀌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인 함수겠죠. 맞아요? x가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안쪽에 있던 x가 0보다 컸다는 얘기일 거고 x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건 x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겠지. 같은 건 아무데나 껴놓을게. 그럼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y축 있고 x축 있을 때 오른쪽으로는 증가하는 이런 이차함수, 왼쪽으로는 감소하는 이런 이차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너를 기준으로 마일부터 1까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랬을 때 그 사이에 이 두 녀석을 지나가는 이런 기울기가 존재했을 텐데 그 기울기 만족시키는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자. 맞아요?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뭐 그림으로 봐도 괜찮고 결국에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뭐였어요?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연속의 미분 가능하면 존재한다란 말이죠. 연속의 미분 가능하면 존재한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얘를 그리면서 뭐가 판단이 돼야 돼? 그리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연속인지도 봐야 되고 미분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식을 써놓고 봤더니 실제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은요 이 친구를 그려도 되고요 쓰셔도 돼요. 근데 모든 함수를 다 그리긴 힘들고 모든 함수 다 쓰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두 개 다 적절히 하셔야 돼. 두 번째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본인이 그냥 그림을 그렸다 치자. 이렇게 y축 x축 있었다 치자. 그럼 지수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디만? 양수만 꺼내서 그거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빨간색처럼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미분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좀 예쁘게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왠지 미분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그림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냥 상황에 따라 어떻게? 너는 2의 x든가 2의 마이너스 x일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클 때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일 거야. 그럼 여기서 연속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와? f'으로 가버리면 첫 번째 건 2x 그대로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돼버리지.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 1. 너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부호가 반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안 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케이? 야 그럼 sin x 같은 건 실제로 미분하는 것보다 뭐가 편해? 이 친구는 그냥 어떻게 생긴 걸 대충 알아요? 머릿속에서? 아 이거 볼록볼록볼록볼록인 걸 알고 있잖아. 맞아요? 야 이렇게 볼록볼록 생긴 걸 보니까 딱 봐도 미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요 무리함수 고민을 좀 해볼게. 요 무리함수 고민을 할 건데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죠.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스타트 한단 말이야. 그냥 여기 시작점을 가져다가 오른쪽 위로 꺾어 올려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너가 마이너스 2야.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맞아요?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서는 연속의 미분 가능한 거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리을은 판단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하고 끝날 거예요. 만약에 이거 범위 속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네가 미분 가능성을 보고 싶은데 그 범위에서 함수가 존재가 안 해. 그럼 미분 가능을 외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균값 정리 활용. 이거 561번 집 가서 니네 알아서 해. 나 안 할래 이거.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럼 이게 하는 짓은 결국에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맞더라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극대극소를 오늘 하자니 양이 좀 많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푸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앞으로 이런